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에는 이제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CD 방식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자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우리는 한국말로 적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게 이진수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문자를 이진수로 바꿀 때 몇 비트로 바뀌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게 코드 방식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BCD 코드가 있었어요. BCD 코드는 이진화 10진 코드다라고 합니다. 얘는 몇 비트로 표현되냐면 6비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영문자 하나를 이진수로 바꿀 때 6비트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6비트를 한번 우리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6개를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뒤에 4개를 제외한 이 앞부분을 우리는 무슨 부분이다 라고 하냐면 존 부분이다 라고 그래요. 뒤에 4개를 무슨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지트 부분이다 라고 나눠놨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에 6승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의 6승은 얼마인가요? 바로 64가 돼요. 그래서 64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64가지 많이 표현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문자 몇 개예요? 26개예요. 대문자, 소문자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벌써 52개가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0부터 9까지 10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62개가 돼버리군요. 거기다가 키보드에 보면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수를 넘어서 다 표현을 못 해버린 거죠. 64가지 충분할 줄 알았더니 어때요? 안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D 코드는 뭔가를 표현할 수 없게 돼버리죠. 뭘 버릴 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소문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BCD 코드 방식으로서는 영어 소문자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비트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진수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게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부분이 이제 존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숫자를 표현할 때는 앞에가 존 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4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3이라는 10진수를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이진수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001 4비트로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5를 표현하자. 그러면 어쩌죠? 1248이니까 010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3을 표현하자. 001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BCD 표현 방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이진수 표현법과 BCD 코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헷갈려하면 안 돼요. 만약에 953이라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BCD 코드는 이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를 4비트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표현하는 게 바로 BCD 코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4.3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64.31이라는 것을 10진수잖아요. 이거를 BCD 코드로 표현하세요 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당 어때요? 4비트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예. 자, 1, 2, 4, 8, 6을 표현하세요. 6. 그러면 0, 1, 1, 0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그 다음 숫자가 뭐가 있죠? 네, 4가 있군요. 4 표현하세요. 0, 1, 0, 0 이렇게 하면 돼요. 점 찍었어요. 점 찍고 네, 그래서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3은요? 네, 0, 0, 1, 1 점 찍어야죠. 이렇게 1은요? 0,
0, 0,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BCD 코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죠? 그래서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또 459. 네. 459라는 것을 BCD 코드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 하나당, 이 한 개당 정성 들여서 4개로 표현하는 거죠. 0, 1, 0, 0. 5는요. 0, 1, 0, 1. 9는요. 1, 0, 0, 1.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카드가 있다 생각하고 해당되는 숫자만큼 카드를 가져오면 돼요. 이게 BCD 코드예요. 459를 이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통째로 이진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BCD 코드는 숫자 하나당 4비트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BCD 코드입니다. 그래서 BCD 코드의 특징은 뭐죠? 6비트다, 2의 6승가지다, 영어 소문자는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ASCII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6비트니까 좀 답답했어요. 비트 수가 너무 작으니까 영어 소문자도 표시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또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7비트로 구성된 ASCII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애게게 그냥 비트 좀 많이 만들지 겨우 1비트 추가했느냐라는 건데 1비트가 추가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2배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네. 자, ASCII 코드 몇 비트? 7비트예요. 몇 가지? 2의 7승가지. 2의 7승은 얼마예요? 128가지예요. 예죠. 이거 노력한 거예요. BCD 코드가 6비트였잖아. 2의 6승가지 64가지였잖아요. 비트 하나 늘려서 128가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A가 아메리칸,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숫자 얼마를 좋아해요? 네, 7을 좋아해요. 그래서 7비트 만들었고 또 힘이 있죠. 그래서 통신용으로 사용이 돼요. 통신할 때 왜 이제 코드 방식을 통일시켜야 되냐면, 내가 love라는 단어를 상대방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게 이진수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빨리 쓰려고 아무 이진수나 써볼게요. 5는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읽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ASCII 코드로 보냈다. 주고받고 한다. 7개씩 끊어야죠. 2, 4, 6, 7.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끊어서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7비트로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8비트로 보낸 줄 알고 8개씩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통신할 때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맞춰야 돼요. 너 7비트 방식으로 보낼래? 나 7비트 방식으로 받을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할 때 우리가 기초가 되는 게 바로 ASCII 코드 방식이 됩니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7비트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7비트를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7개를 이렇게. 자, 잘 그렸죠? 그래서 뒤에 있는 4개는 우리가 무슨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지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3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보면은 ASCII 코드 방식을 한번 볼게요. ASCII 코드 방식에서 앞에 존 부분이 정해져 있죠. 000이냐, 001이냐, 010이냐, 011이냐, 100, 101 할 때 정해져 있는데요. 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숫자일 때는 숫자를 나타낼 때 존 부분은 뭐죠? 011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 2를 표현하고 싶다. 숫자 2를 ASCII 코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 이진수로 011 앞에가 존 부분 3비트 들어가죠. 네, 011에 000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2를
아스키 코드 방식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존 부분 알아내야 되고 뒤에 0001이에요. 근데 봤더니 존 부분만 011이고 뒤에는 이진수 표시 체계랑 같아요. 3을 아스키 코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존 부분이 011이고 3 0011.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존 부분만 기억하면 011만 기억하면 뒤에는 그냥 3을 이진수로 바꿔준 것과 같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아스키 코드로 물어보는 것은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A는요. 자, 100은요. 제어 문자가 1000이죠. 이진수인데 제가 100이라고 읽었네요. 100입니다. 존 부분이 1001일 때 A를 보세요. A가 100에 0001이에요. 그래서 A를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100에 0001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C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M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A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애울 게 많잖아요. A만 기억하고 있다면 B는 어때요? B는 얘보다 하나 더 많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C는 뭐겠습니까? 100, 001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있나요? 그러다가 P는요. P는 101에 0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P를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1에 0000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만 알면 P 다음에 Q죠. Q는 알 수가 있죠. 000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A, 대문자 P, 소문자 A, 소문자 P의 아스키 코드 값은 기억을 하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나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BCD의 IC 코드를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어 문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 보면 제어 문자가 나오는데 그 제어 문자가 뭐지?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애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제어 문자가 있어요 라는 거고 나중에 자, 여러분이 통신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약자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널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이진법이 있죠. 그런 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울 거니까 네. SOH라는 게 지금은 뭔 뜻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통신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STX. 여기서 들어봤더라 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end 텍스트. 텍스트의 끝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메일 보내죠? 그럼 이메일의 내용만 달랑 가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 막 뭐가 많이 붙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은 달랑 이거지만 앞뒤에 여러 가지 제어 문자들이 붙습니다.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텍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텍스트의 끝입니다. 라는 이런 제어 기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ACK는 물어보는 거예요. yes라는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NAK가 있어요. no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응답 신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SYN은 이제 시그널 신호예요. 누구야? 라고 길동아 라고 부르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ESC 이스케이프 여러분 조금 들어봤을까 해서 이런 제어 문자들이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EBCD의 IC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EBCD의 IC 코드는 몇 비트냐면 8비트예요. 8비트. 네, 8비트니까 2의 8승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2의 8승은 얼마였죠? 256가지가 되는군요. 이렇게요. 네.
되겠죠? EBCD의 IC 코드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네. 4개를, 8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4개를 우리는 존 부분이다 라고 하고 뒤에 있는 4개 부분을 디지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부분은 모든 게 다 4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BCD, ASCII, EBCD, IC 이렇게 했는데 3개가 다 뒤쪽에 디지트 부분은 몇 비트예요? 4비트입니다. 네, 이거는 256가지인데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 어디에 사용이 될까? 바로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대형 기종에서 네,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에 보면은 그 표에 있죠. ASCII 코드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EBCD IC 코드도 있어요. EBCD IC 코드 표현 방식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존 부분, 디지트 부분. 만약에 자 대문자 A를 EBCD IC 코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존 부분이 1100이고 그 다음에 디지트 부분은 000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J를 표현하십시오. J를 EBCD IC 코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어요. J니까 1101이 존이 되는 것이고 디지트 부분이 0001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문제가 이런 데서 이제 깊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SCII 코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ASCII 코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다가 학생들이 ASCII 코드 방식을 뭐 다 아니까 EBCD IC 방식으로 표현하세요라는 게 이제 어쩌다가 이제 다른 쪽에서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기점. 네, 여기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 이거 출발점만 기억을 해주면 남은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한글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이 이제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잖아요. 한글을 쓰는 나라 우리나라인데 한글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2바이트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완성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네, 그래서 사전에 없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닭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썼는데 닭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완성형이 되는 것이고 조합형은 뭐예요? 디귿 가져오고 아 가져오고 리을 가져오고 기억 가져와서 이렇게 조합해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형과 조합형 한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형은 뭐냐면 각각 그 값에다가 한글 그 완성된 값에다가 코드 값을 부여를 하는 거고 그게 저장이 되어야죠. 불러와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용량을 일단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한글이 2350자가 되는 것이고 조합형은 어때요? 그냥 저장할 필요 없이 자음, 모음, 초성, 중성, 종성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귿, 네, 자 여기서 이 디귿을 뭐라 그래요? 초성이다 그러고 얘를 초성, 중성이다 그러고 얘를 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인데 우리 이제 한글에 초성이 19개가 있고 중성이 21개가 있고 종성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용량을 뭐 차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초성, 중성, 종성 나오면 조합형이다. 기억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완성형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거기 설명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가 있어요.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를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유니코드는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안 들어보던 언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네, 국제 표준화 코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언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이제 유니코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쓸 때는 한글은 몇 바이트 차지하도록 썼어요? 한글 한자는 2바이트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2바이트 차지를 했고 숫자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바이트를 차지를 했죠. 이렇게. 그런데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 KOR 화이팅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12바이트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조심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는 유니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에 조합형이 있었고 완성형이 있었고 국제적으로 표현하는 유니코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